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해가 떴습니다. 영하 3도인데요. 낮 최고 기온은 영상 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맑은 날씨 예보됐고요. 자, 오늘도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아침엔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자, 모레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다는 예보도 나왔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어제 코스피가 6% 급락하며 5,200대에 코스닥도 4.54% 떨어진 1,102대에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급락 장세가 펼쳐질지 반등 조짐이 보일지 관심이 모입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올랐습니다.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즉 개정노동조합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노사관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해 시행 초기부터 적잖은 갈등이 우려됩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어떤 기사가 실렸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김어준 씨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공세에 시달려온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번 주 워싱턴 DC를 다시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41년 만에 한국 국무총리로서 미국을 방문한 지 한 달 반 만에 재방문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시 만났던 벤스 부통령과 다시 만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방미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세 문제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이행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됩니다. 특히 자동차 관세 인상 등 통상 문제를 두고 한미 간의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가 어제 있었는데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배현진 의원 당원권 정지 처분을 둘러싸고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징계 정치가 당내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징계 철회와 통합의 리더십을 촉구했는데, 다만 한동훈 전 대표와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는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신 당내 갈등을 키우는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소식인데요. 국민의힘 시도지사 공천 신청 결과 현역 의원 출마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개된 38명의 신청자 가운데 현역 의원은 7명에 그쳤고 이 중 5명이 대구에 집중됐습니다. 반면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주요 지역에는 현역 의원 지원이 없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에서 패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 부담 때문에 도전을 꺼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등 주요 지역에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출마하며 지방선거 준비에 나선 상황입니다. 국민일보 기사를 볼까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 등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광역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는 민주당 같은 경우 382명, 국민의힘은 205명으로 거의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더 많았고 호남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여당 프리미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공천 속도를 높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전략공천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자, 한 마지막
한겨레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희귀 질환을 앓는 30대 남성이 매달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에 이르는 치료비 부담으로 다시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법원이 인용한 개인 파산은 약 15만 명이며 이 가운데 10%인 15,000여 명이 의료비 증가로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2,000에서 3,000명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에 이르는 셈인데요.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비 부담이 계속 늘고 있다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와 간병비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TV 뉴스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6시 반에 트럼프의 기자회견도 있었는데요. 자, TV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의 적대적인 강경파 모즈타바 승계가 공식화한 데 대해선 거센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 측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며 이 결정이 오래 갈지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이란은 이웃 나라를 공격하는 테러리스트 정권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They're attacking embassies. This is a terrorist government. This is a terroristic regime. 압도적 힘으로 대이란 군사작전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도 했는데 전선이 길어지면서 국내외에서 우려가 나오자 이를 불식시키는 여론전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을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 정유업계 관행을 과도하다고 질타해온 이재명 대통령.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재차 지시했고 정부는 이번 주 시행을 목표로 고시 재정 등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은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가격 상한선을 정해두는 건데 2주 주기 설계가 유력합니다.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최고 가격을 설정하고 그러면 아마도 첫 번째 최고 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지금 맞닥뜨린 가격보다는 낮아지겠죠.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도 검토합니다.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하루 동안 333포인트, 6% 가까이 빠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에 국제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 주요 걸프국들이 원유 생산을 줄이면서 국제 유가는 3년 반 만에 배럴당 $100를 넘어서 한때 $119까지 치솟았습니다. 다른 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장중 7% 넘게 급락하더니 5.2% 하락 마감하며 역대 세 번째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대만 증시도 4.4% 넘게 급락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의 충격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동북아시아의 금융시장에 고스란히 전해진 겁니다. 10년 넘게 화물 차량을 운전해온 윤창호 씨. 부산항에서 수도권까지 하루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면 일주일 경유 소비량만 4,300리터인데 중동 사태로 리터당 경유값이 치솟으면서 말 그대로 차를 세워야 할 판입니다. 200원으로 오면 86만 원입니다. 들어오는 운송료는 똑같은데 나가는 비용은 그렇게 급소하게 오르면 뭐 화물 차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이야기죠. 이미 일부 주유소에는 리터당 2,000원이 넘었고 유가 상승분은 고스란히 기사 몫입니다. 강원 지역의 한 화물차 기사는 리터당 1,660원, 더 싼 경유를 찾아 강릉 시내에서 20km 떨어진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최저가를 검색해봤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가 나와가지고 한 달에 저희가 4번 정도 넣으니까 실질적으로 한 6에서 10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되죠. 전세버스 35대를 운영하는 업체도 운행 중단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수학여행 성수기가 시작되는데 기름값 때문에 적자가 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당의 노선 문제를 놓고 열린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이렇게는 지방선거를 못 치른다거나 우리 당 후보들이 지금 그 국민의힘이라는 로고가 있는 이 운동복을 입고 밖에 나가질 못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와 같은 장 대표의 고뇌 결단이 필요한 때다. 전륜의 의미를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당 지도부에게 노선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주장들이 쏟아졌습니다.
3시간 반여 토론 끝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이른바 윤어게인 주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